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어서 좀 길게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면서 토크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입을 좀 풀고 있었습니다. 예? 입을 좀 풀고 있었어요. 입을 좀 풀고 있었어요. 네, 준비 운동처럼. 아, 그렇구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두 법조인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어떤 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거 뭐 요랬잖아 저랬잖아 뭐 근데 사실 법조인들 가족 등에 네. 또 법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데 뭐 남편이 동생이 막 계속 다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도 넘은 정치적인 공격이 네. 난무하고 있다. 거의 난사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심지어 남편의 어떤 법무법인의 공익센터 근무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관의 동생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연계를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재판관들을 굉장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공익센터를 평생 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거 재판한다고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좌제잖아요, 사실상. 그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체제,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그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을 또다시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발언 자제했습니다. 네. 그때 정치인들은 입이 없어서 자제한 겁니까? 다 우리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자제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 도 넘은 공격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빌드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내란의 연장으로서 저는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개인 자격으로 지금 구치소 면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서울구치소에 방문 도착을 해서 곧 접견을 시작한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문제 제기를 받을 것 같으니까 늘 개인 자격 이걸 분리를 해요. 네. 공적인 역할과 개인 역할을 분리해서 유리할 때는 공적인 역할 또 유리할 때는 개인 역할을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재판관들에게는 개인적 영역조차도 왜 허용을 안 해줍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 기준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 너무 저열하다. 저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네. 사회가 정말 단호하게 선 그어야 된다고 저는 선 그어야 봅니다.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동의하고요. 네. 일단 계엄이라는 이 국면 속에서 사회적 어떻게 보면 부유물 같은 게 이렇게 수면 위로 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보수 정당도 아니에요. 보수 정당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판사의 15년 전 SNS를 뒤집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해요. 이것 봐라. 맥락을 제거하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은 딱 한 줄을 떼어서 사상 검증을 합니다. 너 사실 좌파야 아니야. 빨갱이야 아니야. 너 재판할 수 있어 없어. 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행태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개인의 이런 모든 판사는요 다 개인이에요. 사인입니다. 다만 직업윤리를 갖고 증거와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안 닐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잣대로 보수 추천의 재판관들 어떻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처형이 장관직에 바로 소추되기 며칠 전에 임명이 됐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 재판 제대로 못한다라고 민주진영에서 공격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법 폄훼를 넘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보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결론 나와도 불복하라고. 네. 어떻게 공당의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 네. 국면에서.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저는 장현미 변호사님이 네. 세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요 마은혁 재판관 성향 과거의 출신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김문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과거 사상을 놓고 얘기하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뻘건 사람 아니에요? 마은영 과거로 치면? 재판관보다 노동운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선호련으로. 노동운동이지만 이 네. 사상적 기반으로 보면 네. 가장 레프트 쪽에 가 있던 정치인이 사실 노동운동의 뿌리예요. 그 뿌리죠, 시절에. 뿌리. 지금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그 있는 원희룡은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원희룡 장관? 그 무렵에 있어요. 근데 8일 왜 학번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려면 이분들부터 똑같이 문제를 삼으면 제가 만보 양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법 연구의 비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있냐? 문제 제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작년인가요? 자기가 국회에서 무죄 나오니까 그 이순영 판사 똑같은 판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그 판사인데 본인이 무죄 받으니까 갑자기 자아 성찰을 해요. 네. 아, 내가 과거에 우리법 연구회 그러면은 안 좋게 봤는데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저 무죄 내리더라고요. 재판 잘합니다라고 그 이순영 판사를 네. 칭찬해 놓고 네. 그대로 영장 발부하니까 또 공격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법 연구 얘기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최소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을 닫으시든지 아니 본인이 입을 열려면 네. 과거 자기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 다 섞여버려 가지고요. 네. 완전히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는 정치를 더 할 네. 자격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지금 보면 인민노련하니까 무슨 인민이 들어가니까 북한과 연계된 뭐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커지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조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87년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제로 대통령 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촉발제 역할을 했었던 것을 잘못된 것에 무슨 전형 빨갱이 무슨 좌파 판사인 것처럼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네. 거고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빌드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탄핵 가결되고 자기들도 파면될 것 같으니까 파면 결정이 나오면 이것 봐 판사 성향이 문제였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불복해라고 얘기하는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설사 그 부분이 본인들이 이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은 3명.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사회의 다양성을 잘 판결에 반영하라고 대통령이 셋, 대법원장이 셋, 여야 몫으로 셋으로 안정장치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다 눈 감고 아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할 거다. 남편은 뭘 하고 동생 뭘 하고. 저는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인 가족, 본인 동생이 윤석열 퇴진에 찬성한다고 탄핵 안 할 거 탄핵하고 이런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네.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요새는 이 사람들이 반체제 인사들이잖아요.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극우, 폭동, 반헌법 세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DNA 보유 세력.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국면에서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법치주의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언론이 계속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범죄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